안녕하세요, 신찬 준카입니다. 오늘은요 G80 차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25년식으로 변경되면서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변경이라고 하기엔 다소 민망한 변화인데요, 그래도 연식 변경이 되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나서 어떤 옵션을 선택했을 때 만족도가 가장 높은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25년 2월 1일에 새롭게 나온 차량가인데요, 파워트레인이나 성능에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특히 외관이나 내장재 이런 것도 변화가 전혀 없었지만 편의사양에서는 아주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탑재됐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제네시스 같은 고급 브랜드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면 왠지 웃기지 않나요? 그런데 이번에 기본으로 탑재됐기 때문에 이젠 넣을까 말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130만원 정도를 추가해야지 선택 옵션으로 넣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5,890만원에서 5,990만원으로 100만원 정도 인상을 하면서 기본으로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면서 우리가 실제 구매하는 차량 가격은 5,899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소세 인하는 영원하지 않고요, 한시적이기 때문에 연장할지 그대로 끝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만약 신차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개소세 인하가 끝나기 전에 구매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파퓰러 패키지 내용을 보시면요, 이게 원래 기존에 있던 옵션표인데 파퓰러 패키지가 딱 하나였어요. 여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탑재되면서 파퓰러 패키지가 1이랑 2로 두 개로 나뉘어졌습니다. 파퓰러 패키지 1은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과 빌트인 캠 패키지를 하나로 묶어놨고, 2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랑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묶어놨습니다. 이전에는요, 파퓰러 패키지가 37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55만원으로 낮아진 거죠. 차량가에서 개소세까지 인하됐고 옵션 가격들도 내려간 걸 보면요, 지금은 차량 구매하기 괜찮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퓰러 패키지 1보다는 2를 고를 것 같고, 그 이유는 컨비니언스 패키지의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옵션은 고급차에만 있는 옵션이죠. 실제로 이 옵션이 있는 차량을 타본 사람들은요, 불편함보단 편리함을 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강력 추천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 중에 음악을 필수로 듣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뱅앤올루슨 사운드 패키지를 넣겠습니다. 실제 제가 이 옵션에 빠진 차량을 못 타봤는데 가끔 즐기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음악을 재생했는데 갑자기 막 찌지직거리면서 사운드가 깨지면 이 옵션을 안 넣은 게 계속 생각날 것 같더라고요. 자, 바뀐 사항은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 이제 제네시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실제로 견적을 한번 짜볼게요.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견적 내기를 누르면은 엔진이 2.5 터보 기본이랑 3.5 터보가 나오죠. 대부분의 분들이 2.5 터보를 선택하시겠지만 여유만 된다면 3.5 터보가 당연히 좋습니다. 가속력 그리고 정숙성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게 3.5 터보인데요. 문제는 연비고 추가 옵션 비용이겠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엔진 때문에 660만원이 추가된 게 아닙니다. 이 가격 안에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랑 19인치 컨티넨탈 타이어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옵션만 추가로 넣게 되면 110만원이고 19인치 컨티넨탈 타이어랑 휠을 넣게 되면 120만원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엔진 가격만 43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꽤 저렴해 보이죠. 그런데 아무리 고급 브랜드여도 이 옵션을 넣고 저 옵션을 넣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차 가격이 올라가서 많이들 부담스러우실 거라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 2.5 터보를 선택할게요. 2.5도 전체 도어가 이중접합 차음유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정숙합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다고 했던 뱅앤올루슨 사운드 패키지를 넣으시면 주행 중에 실내 정숙성을 향상시켜주는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2.5를 추천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륜과 사륜입니다. 사륜이면 당연히 미끄러운 길에서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타이어 유무죠. 사륜인데 썸머 타이어를 끼고 다니면 이륜 윈터 타이어를 낀 것보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강원도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이륜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사륜이 코너링에 좋다, 고속주행 안정성이 좋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G80 차량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고속주행이나 코너링 시 얼마나 밟은 일이 있을까요? 이 고급 세단의 주 소비층들은요 40, 50대 분들이기 때문에 280만원을 더 주고 굳이 사륜을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제조사가 사륜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다면 선택사항에 안 뒀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비용을 아무렇지 않게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넣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기본 모델과 스포츠
스포츠 패키지 이 두 모델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클릭하시면 디자인이 바뀝니다. 당연히 외관만 보면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는 스포츠 패키지에 다 있죠. BMW로 따지면 엠팩이냐 럭셔리냐의 차이인데 외관만 보면 전 무조건 스포츠 패키지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이 비용이 400만원 정도 돼 보이지만 여기에도 추가 옵션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스포츠 패키지 옵션을 보시면요,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있고 20인치 피렐리 타이어가 들어가 있죠. 20인치 피렐리 타이어만 추가 옵션을 넣게 되면 300만원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걸 넣을 생각이라면 스포츠 패키지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스포츠 내외장재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휠이랑 타이어만 바꾸는 것보다 좀 더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기 때문이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110만원의 옵션인데요, 전방에 노면 정보를 미리 인지해서 최적화된 승차감을 제공하는 옵션입니다. 듣기만 해도 고급 옵션 같죠?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차량의 주 고객층은 40, 50대입니다. 그래서 전 스포츠 패키지 디자인이 예쁘지만 이 차를 찾는 분들은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된 정숙성을 원하실 거라 생각돼요. 기본 모델을 그래서 선택하겠습니다. G80 차량이 기본적으로 달리는 차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엔진, 구동 타입, 외관 패키지를 기본으로 설정했을 때 개소세 3.5% 적용 전 가격이 5,990만원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돼도 살만하죠. 다음은 색상 한번 골라볼게요. 색상을 보시면 8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현대기아는 화이트 컬러가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하는데 제네시스 화이트 컬러를 선택해도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유광이랑 무광이라는 컬러가 있는데 무광은 마칼루 그레이가 있고 추가 요금은 70만원. 사실 무광을 이 가격 주고 선택할까 싶은데 누군가는 선택하실 거라 생각돼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요, 골목길을 은근히 자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외 주차를 한다거나 나뭇가지가 있는 길들을 자주 간다면 이 무광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장기스 같은 거에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피하시고, 나는 병적 관리에 자신 있다 그러신 분들도요, 사실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고급 세단 같은 경우엔 광이 나야 고급스러움이 더해진다고 생각해서 저는 기본 모델 비크 블랙을 선택할게요. 개인적으로는 블랙 컬러 차량을 좋아합니다. 자, 다음은 휠과 타이어인데요,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시거나 또는 3.5 터보 엔진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렇게 19인치 또는 20인치로 넘어가게 되는데, 휠만 보면 사실 20인치 스포터링 휠이 제 취향이긴 한데 승차감과 연비를 생각해서요, 적당한 19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로 선택을 했습니다. 드디어 추가 요금이 150만원이 붙었는데, 자, 다음은 내장 디자인이랑 컬러 한번 볼게요. 스탠다드 디자인은요, 블랙이랑 카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모델은 카멜 모노톤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그런데 150만원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요, 우아한 라인의 퀼팅과 파이핑이 적용된 고급스러운 천연 가죽 시트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선택하게 되면요, 300만원이고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갑니다. 1과 2의 차이점은요, 천연 가죽이냐 나파 가죽이냐, 그리고 도어랑 센터가 알루미늄이냐 우드냐의 차이입니다. 개인적으로 둘 다 예쁘지만 가격을 생각하고 디자인적인 요소를 봤을 때는요, 1이 더 세련돼 보여서 셀렉션 1을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애쉬 그레이 바닐라 베이지 투톤이 관리는 힘들지라도 너무 예뻐서 이걸로 선택했습니다. 나파 가죽이냐 천연 가죽이냐의 차이는요, 사실 눈으로 보면 잘 모르고 만져보면요,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나파 가죽이 더 고급스럽고 부드럽겠지만 관리 자체는요, 천연 가죽이 더 편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추가할 옵션들이 앞으로 더 많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스탠다드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신데, 실제로 대시보드나 도어 쪽만 보더라도 우레탄이냐 가죽이냐의 차이가 꽤 심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차량 타면서 대시보드가 우레탄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 스탠다드 디자인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파퓰러 패키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옵션 비용이 꽤 많이 추가됩니다. 파퓰러 패키지 1을 보시면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이랑 빌트인캠 패키지가 있죠. 이 옵션은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 후측방 모니터링, 주차거리 경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고해상도 전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요, 더 이상의 옵션이 필요 없을 것 같죠. 그치만 파퓰러 패키지 2 또는 1이랑 플러스에서 2까지 가면요, 더 많은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파퓰러 패키지 2에는요, 가장 중요한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충돌로부터 주행 중에 보조를 해주는 기능인데 안내가 아니라 보조라고 적혀있죠. 안내는 그냥 알림만 올리는 거고 보조는 시스템적으로 제어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차할 때나 주행 중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기도 하답니다. 그래도 있으면 충분히 좋은 기능이니까요. 전 이걸 추천드리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이것만 넣고 다른 거 좀 뺀 다음에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인데요. 이게 꼭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차로를 판단해서 사전 감속이나 최저 속도를 감속해준다고 하는데 아직은 이런 기능에 제 몸을 맡길 수가 없고 그 정도의 기술력도 아니라고 생각돼서 애매하게 해줄 바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거라 생각되더라고요. 그래도 파퓰러 패키지 2를 선택해야 되는 또 한 가지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급차에만 있는 고스트 도어 클로징 기능인데요. 다른 거 몰라도 수입차로 넘어가게 되면요. 1억 원이 넘어야지만 가능한 기능이기 때문에 7천만 원 정도 되는 차량에 이 옵션을 넣을 수 있다면 전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운전석뿐만 아니라 동승석까지도 인간공학적인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돼 있고 여기에는 골반과 허리까지 마사지해주는 스트레칭 모드가 있어서 별로 시원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없는 차량보다 이 기능이 있는 차량이 훨씬 더 고급스러운 차량이라 생각돼서 이 정도까지는 꽤 괜찮은 옵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전과 직결되는 앞좌석 프리 액티브 시트가 적용돼서 충돌이 느껴질 것 같다 그러면 안전벨트가 운전자 및 동승자를 위해서 당겨지게 됩니다. 이런 옵션은 당연히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넣었고요. 그리고 또 야간 운행 중에 시야 확보가 유리한 지능형 헤드램프가 탑재됐고 운전자의 시선이나 방향 등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메시지와 경고음을 주면서 환기시켜주는 기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안전에 대해서 제네시스는 정말로 신경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전 옵션은 정말 만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게 되면요. 실상 안에서 사실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 게 핸드폰이 아무리 좋아져도 결국 사진 찍기, 문자하기, 카톡하기, 전화하기, 인터넷 서칭하기 이 정도밖에 안 하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쓰다 보면 결국 자주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안전은 계속해서 신경 써도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해서 안전에 관한 옵션들은요. 가족이 있는 저로선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패밀리카로 자주 이용하신다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가 있는 파퓰러 패키지 2를 넣는 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밑으로 내려보시면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방에 있는 카메라가요. 내비게이션 지도 정보로 서스펜션을 자동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과속 방지턱 같이 차량에 충격을 가는 요소들이 발견되잖아요. 그럼 서스가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기능이죠. 실제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기능 같아가지고 저는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 밑에는 파노라마 썬루프, 2열 컴포트 패키지, 사운드, 빌트인 캠 등이 있는데 빌트인 캠은요 85만 원이라서 개인적으로는요 꽤 괜찮은 불박을 따로 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뺐고요. 그리고 2열 컴포트 패키지는 솔직히 이게 왜 270만 원이나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옵션입니다. 이 정도는요 고급스러운 브랜드인 제네시스에 기본적으로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고급스러운 세단에서 독립적으로 2열 풍량 조절도 안 되고 통풍까지 없으면 2% 뭔가 좀 빠진 것 같잖아요. 사실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기능입니다. 뒷좌석 목베개 같은 거 솔직히 싸제로 다뤄도 되는데 가격 올리려고 일부러 같이 포함시킨 것 같고 화장 거울도요 뒤에서 화장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 싶겠지만 그래도 있으면 분명 활용도가 있는 옵션이니까 전 이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옵션이죠. 많이들 고민하시는 뱅앤올루션 고해상도 사운드입니다. 이걸 선택하게 되면요 스피커 개수가 18개로 늘어나면서 풍부한 사운드로 음악 감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주변 소음도 같이 잡아줘가지고 훨씬 더 높은 퀄리티의 음향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고급 세단에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급스러운 내부, 마감 제저, 풍부한 옵션, 편안한 정숙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고급과는 좀 먼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게 제네시스 G80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나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로드는 기존 주변의 소음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도로 위의 진동과 소음도 같이 잡아주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보다는 훨씬 더 상향이 됐다고 합니다. 좀 더 상향된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얘기만 들어도 타보지 않아도 정숙
만족함이 벌써부터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2열에 후석 스마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장착할 수 있는데 이게 300만원입니다. 13.6인치 스마트 듀얼 모니터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 돈 내고 추가하기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전 패스할 것 같아요. 요새는 아이패드라든지 갤럭시 탭을 자체적으로 들고 다니기 때문에 패밀카로 쓸 거면 솔직히 뒤에 자녀가 탈 확률이 높잖아요. 아직은 TV 보여줘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과감히 빼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보호 필름도 손상이 쉬운 프론트라든지 범퍼 이런 데를 총 7군데 부위를 우레탄 계열로 투명한 보온 필름을 붙여주는 옵션인데요. 스톤칩으로 또 보온은 해주긴 하겠지만 굳이 이 차량에 45만원 정도를 주고 해야 될까 싶기도 합니다. 가격만 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사실 스톤칩 같은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억지로 손상을 막으려고 애쓰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플로팅 휠캡입니다. 이게 9만원인 옵션인데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요 알차게 튜닝한 느낌이라서 소소하게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는요 넣는 걸 적극 권장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주행할 때는 볼 수 없지만 주행 중에 플로팅 휠캡이 수평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만의 G80 차량이 완성됐습니다. 개소세 3.5% 기준을 측정했고 총 차량가는 6,814만원입니다. 개소세가 인하돼서 그런지 7천만원이 안 넘는 가격에 아주 알차게 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취등록세 비용까지 더하면 7,300만원에 가까운 차량이지만 이 정도 옵션의 이 가격이면 수입차 대비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차는 직접 운전해봐야 되겠지만 옵션 구성만 보면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나만의 제네시스 만들기가 포르쉐처럼 하나하나 이것저것 다 선택할 수는 없지만 나름 내가 원하는 옵션과 컬러를 조합해가지고 나만의 제네시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꽤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이 정도 옵션 또는 이보다 조금 더 낮은 옵션을 선호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저렴한 제네시스를 좀 더 찾는다면 사운드 패키지 정도만 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이하는 사실 저는 잘 안 땡기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급 세단 제네시스 G80 차량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나만의 제네시스 차량을 한번 짜보시고요. 충분히 견적기를 돌려본 다음에 차량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타야 될 차라고 생각하면요. 이 견적자는 행위 자체가요. 생각보다 꽤 재밌더라고요. 물론 온라인 단속 견적보다는 실제로 시승까지 하면 더욱더 좋겠죠. 신차는 중카는요. 다양한 캐피탈사를 비교해가지고 나에게 맞는 최적의 캐피탈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차 리스, 장기 렌트 등 궁금하신 사항은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한번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